7기 광주시정을 준비해온 광주혁신위가 일자리를 핵심 화두로 던지며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일부 현안에 대해선 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민선 6기 광주시정을 이끌어왔던 윤장현 시장이 4년 동안의 임기를 마무리하고 이임했습니다.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밝히는 실험이 사흘째로 접어들면서 외력설의 실제 가능성이 조금씩 확인되고 있습니다. 비상식적인 학사 운영으로 무리를 빚고 있는 여수의 한 대학이 자격증 취득을 내세워 학생들을 불법 모집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의 인수위격인 광주혁신위가 민선 7기 광주시정의 큰 그림을 발표하고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핵심 화두는 일자리인데요. 하지만 각종 현안에 대해 해법을 제시하기보단 오히려 논란만 부추겼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7개 분과로 나눠 지난 2주간 활동했던 광주혁신위원회. 마무리 기자회견에서 민선 7기 제1현안으로 일자리 창출을 꼽았습니다. 최종 보고서에 담긴 14대 핵심 공약 74개 실천 과제 가운데 60%가량이 일자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섭 당선인 역시 취임 직후 일자리위원회 신설을 제1호로 결재합니다. 정의로움을 넘어서 이제 풍요로움으로 그것을 일으키는 그런 풍요로움에 이제 모든 산업 그리고 모든 게 다 결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자동차 등 주력 제조업과 함께 문화로 먹고 사는 광주를 위해 문화경제 부시장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문화 콘텐츠 활성화 등 지식 서비스 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광주가 문화 중심 도시고 또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를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문화가 경제고 문화가 우리의 미래에 달려 있다 이런 신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혁신위 활동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과 518m 비체타워 건립, 옛 전남도청 원형복원 문제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명쾌한 실행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이용섭 당선인에게 공을 넘긴 겁니다. 민선 7기 속도 행정을 위해 혁신위의 예열 작업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100%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님께서 시정을 펼쳐가시는 도중에 그걸 언제든지 수정이 되고 보완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혁신위가 넘긴 숙제 해결은 물론 광주 시민의 기대에 눈높이를 맞추는 역할은 이제 이용섭 당선인 몫으로 남겨졌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민선 6기 4년을 마무리하고 오늘 시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윤 시장은 이임사에서 지난 4년은 광주 시민의 뜨거운 열망을 품은 시간이었다며 학예 유대의 성공적 개최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광주형 일자리 등은 공직자들과 의기투합해 일궈낸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광주는 죽음을 이겨낸 특별한 공동체이고 광주 시민은 마땅히 배려받고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며 넉넉하고 당당한 광주 건설을 위해 공직자들이 시정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남 자치단체들도 오늘 민선 6기 시대를 접고 다음 주 민선 7기를 출범시킵니다.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목표로 했던 지난 4년은 성과도 있었지만 아쉬움도 남겼습니다. 일부 기초단체장들은 각종 비리에 연루돼 정치 불신을 낳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김양훈 기자입니다. 저녁의 기업 유치는 민선 6기 전라남도의 최대 성과로 꼽힙니다. 일자리 정책실을 신설하고 모든 부서의 일자리 목표 관리제 등 도정 역량을 결집한 결과입니다. 전남형 일자리 사업은 고용노동부 일자리 평가에서 종합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도정의 최우선 목표가 될 것입니다. 도와 시군, 출자 출연기관, 경제단체 등의 총체적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가고 싶은 섬 가꾸기로 전남 관광객 수가 크게 늘었고 100원 택시는 정부 교통복지 시책에 반영되는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2017년 전남 인구는 190만 명 선이 무너졌고 고령화 문제와 공직사회의 낮은 청렴도는 미흡했던 부분으로 지적됐습니다. 이낙연 전 전남지사의 총리 발탁은 전남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지만 13개월 최장기 도지사 공백이라는 부작용을 야기했습니다. 민선 6기 이딴 기초단체장 낙마에 풀뿌리 자치가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무안과 해남, 보성 등 3곳의 군수가 사법 처리로 불명예 퇴진했습니다. 지역 이미지 실추는 물론 지역민들의 정치 불신은 커졌습니다. 보훈 인사나 측근, 정실 인사에 대해서 없애야 되겠고요. 각종 사업에 대해서 어떤 도움을 주는 그런 사례들이 앞으로는 절대 없어져야 될 것입니다. 민선 6기 전남 22개 기초단체장 가운데 절반 이상이 새로운 얼굴로 교체됐고 10명만이 민선 7기를 계속 이끌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세월호 침몰 당시 찍힌 항적도상에서 세월호는 단 1초 만에 15도까지 급격히 회전했습니다. 그동안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회전 각도여서 외력설이 불거졌는데 실험 결과 실제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현지에서 김진선 기자입니다. 초 2차례 실시됐던 세월호 자유항주 모형 실험. 300차례 이상 운항을 반복하면서 사고 당시 세월호의 움직임을 검증하려 했지만 실제와 같은 항적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는 최대로 좋다 하더라도 실제 선체의 회전 각도는 1초에 2도를 채 넘지 않았던 선박. 모형 실험을 맡은 전문가도 AIS 항적도의 오차 가능성을 언급할 만큼 사고 당시 항적도가 나타낸 초당 15도는 자체 운항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We think that 15 degrees per second is not a realistic value. Has never occurred on the vessel. 하지만 모형 실험에서 선체의 외력을 적용하자 회전 각도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돌 의혹이 제기된 핀 안정기에 줄을 매달아 당겨보는 방식으로 외력을 줬더니 외력이 클수록 1초 안에 회전하는 각도가 커지는 모습이 확인된 겁니다. 세월호가 겪을 수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얼마만큼의 선회율을 보여줄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형 실험에 앞서 진행된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는 실제 사고와 같은 급격한 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2,000톤의 외력이 필요하다고 계산된 상황. 하지만 모형의 한계 등으로 추정치의 10분의 1 수준의 외력만 줄 수 있다 보니 선체조사위원회는 외력에 대한 선체의 반응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해양연구소에서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여수 한영대학교의 비상식적인 운영 실태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학교의 한 학과는 자격증 취득을 내세워 학생들을 불법으로 모집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영대가 유아교육과 주말반을 운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16년. 주말에만 수업을 들으면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며 신입생을 모집했습니다. 그러나 한영대의 유아교육과는 평일 주간반만 운영하도록 허가받은 학과. 그런데도 입학 정원 중 일부를 주말반 학생으로 불법 모집한 뒤 평일 주간반 학생인 것처럼 출석부를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교육부에서 감사가 나오자 담당 교수는 주말반 학생들에게 주말반이라는 명칭은 쓰지 말고 주말 수업이라고 하라. 모집할 때 주말반을 따로 모집한 건 아니었다고 하라는 등 행동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수법으로 한영대는 교육부의 감사를 피했습니다. 한영대 유아교육학과의 불법 운영은 여전히 계속되는 상황. 올해 초에도 여수 지역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야간 과정을 모집한다며 메신저를 보냈습니다. 학교 관계자들은 주간반만 허가받은 학교라 야간 과정 역시 모집할 수 없게 돼 있지만 문제가 불거질 경우 야간 보충 수업이라는 핑계를 대려는 거라고 지적합니다. 결국 국가 자격증 취득을 내세워 부족한 학생을 채우기 위해 불법 모집 방법까지 동원했다는 겁니다. 교사 인성 문제로 많이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있는 게 이렇게 공부한 사람들이 과연 자질적인 문제에서 정시 교사로서의 자질의 문제가 되는지 의심스럽기도 하고. 교육부는 해당 학교의 변칙 운영 방식은 불법이라며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될 경우 자격증 발급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보성 환경단체가 침수 피해를 막으려고 만든 배수장이 장맛비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며 농어촌 공사를 비판했습니다.
보성환경운동연합은 농어촌공사가 상습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국비 9억 원가량을 들여 지난해 말 장양 배수장을 만들었지만 자동화 설비를 갖추지 않아서 첫 장맛비에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는 자동화 시스템보다는 감시원이 직접 시설을 작동시키는 게 더 효과적이어서 자동화 설비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산강 승촌보의 녹조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4대강 보호 개방 1년 중간 결과에 따르면 올해 4월 수문을 완전히 개방한 뒤 유속이 빨라지면서 영산강 승촌보의 녹조가 37% 감소했습니다. 또 수변 생태 공간이 넓어지는 등 동식물의 서식 환경이 개선되면서 승촌보에서는 멸종 위기종 2급인 노랑부리 저어새의 개체수가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한편 영산강 보해 처리 계획을 연말쯤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광주 지하철 2호선 건설을 촉구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광주 시민의 발이 돼줄 지하철 2호선의 경우 지난 15년간 검토되고 합의된 내용이지만 트램이나 간선 급행버스 체계인 BRT 등의 대안은 실용성이 있는지 검토되지 않았다며 광주 시민의 목소리를 이 청원에 담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20일에 시작된 청원은 오늘 오전까지 2,400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옛 전남도청 복원을 요구해온 5월 어머니회 회원들이 청와대 앞 농성을 나흘 만에 풀었습니다. 옛 전남도청 보존을 위한 범시도민대책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종환 문화부 장관이 약속한 옛 전남도청 복원을 청와대가 직접 챙기기로 해 농성을 풀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9달간 지지부진했던 복원 협의 상황의 심각성을 청와대가 이해했다며 시도민대책위에서 청와대 정무라인으로 이어지는 보고라인을 만들기로 하는 등 큰 틀에서 협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백억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2월부터 1년여 동안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4곳을 운영하며 600억 원대의 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운영 총책인 36살 A씨 등 6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해외 인터넷 서버를 운영하고 대포 통장을 이용했으며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2천여 명의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반기부터 광주에 거주하는 비수급 취약계층에게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법과 제도로 보호받지 못하는 비수급 취약계층 가운데 기준 적합세대를 대상으로 1인 가구의 경우엔 20만 원, 4인 가구는 40만 6천 원이 지원됩니다. 비수급 취약계층 가운데 기준 적합세대란 중위소득 40% 이하, 재산이 9,5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장마전선이 북상하는 가운데 태풍까지 한반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내일부터 모레까지 최고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7호 태풍 뿌라삐룬이 제주를 거쳐 남해안으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현재 태풍의 방향이 유동적이지만 전남의 경우 빠르면 2일 오전쯤에 태풍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